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외 구분 없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입냄새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치를 깨끗하게 해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자, 마스크를 쓰면서 비로소 알았다. 나의 입냄새. 자, 오늘은 당황스러운 나의 입냄새, 구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구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구취 한의원 하성룡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주제가 구취인데 네, 한의원 이름은 구취네요. 네, 맞아요. 어떤 뜻입니까, 구취가? 네, 구치 한의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지을 적에 예. 그 입안에 있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아. 한의원으로 이제 구치 한의원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입냄새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면서 예. 입냄새 구치 한의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살짝 바꾸고. 네, 9구자 구치로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하면서 구취를 인식하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네. 마스크 착용하면서 본인도 좀 모르던 입냄새 알게 되면서 병원을 찾는다 이런 분들 종종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마스크를 쓰고 나서 자신의 입냄새를 그전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예. 마스크를 쓰고 나서 냄새를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 요즘 구취 환자분들이 종종 많이 오십니다. 요즘 구취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 네. 자, 먼저 밥 먹고 입안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좀 커피 마시거나 껌을 씹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입냄새 없애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영향이 있는 겁니까? 우선 그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커피는 이제 저희가 그 좀 구취 환자들에게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그 커피가 위식도 역류 환자분들, 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식도하고 위장 사이에 있는 괄약근을 좀 이완시켜요, 커피가. 예. 그래서 역류 증상을 더 심화시켜서 속에서 있는 냄새가 이제 더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침샘에서 침분비가 좀 덜 되게 돼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커피가 이제 이뇨작용이 있어서 예. 몸에 있는 수분이 조금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입이 더 마르게 되고 예. 입이 마르면서 텁텁한 냄새가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제 저희가 좀 권하지 않고 껌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껌을 씹으면서 이제 침 분비를 자극하니까 예. 그런 좋은 작용이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달기 때문에 그 단 성분 때문에 이런 세균들이 이제 예. 많아지면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무설탕 껌이라면 저는 추천을 하죠. 무설탕 껌은 괜찮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 껌은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네. 조금 전에 커피가 좀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입을 건조하게 한다 이런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좀 이런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차나 이런 음식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입을 건조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약품 중에서도 참 많아요. 약품이요? 예. 약물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입을 건조하게 하는 약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차 종류들이 커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홍차라든지 또는 녹차라든지 이런 차들도 간에 이제 카페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식후에 어떤 차를 마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 환자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커피 못 먹으면 그러면 뭘 마셔야 되냐고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어떤 차 종류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도록 맞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굳이 뭐 차를 꼭 드셔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이제 무슨 발효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라든지 또는 뭐 수국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가능하면 물을 자주 드시기를 권합니다. 예, 그렇군요. 물을 자주 마셔라. 네. 그 양치를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양치질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구체 원인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먼저 그 비염이나 또 축농증,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코가 이제 목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 그걸 이제 후비루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낮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침을 우리가 콧물이나 침만들이 삼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잘 때예요. 잘 때는 침을 안 삼키거든요. 그러면 콧물들이 자꾸 이제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악취가 생길 수가 있죠. 목에 걸린 것들이 밤새. 그래서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부비동염이라고 이제 코 이 양쪽에 이렇게 그 뼈에 뭐랄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이 차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죠. 그래서 숨 쉴 때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입 안에서 뭐 충치라든지 또는 치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증으로 인해서 또 그 설염, 또 구내염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자꾸 냄새를 만들어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목에서 편도염, 또 편도결석. 그 편도결석은 뭐냐면 편도가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편도가 이제 이렇게 염증으로 이제 부풀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편도에는 편도와라고 편도 표면에 이렇게 저만한 홈이 있어요. 근데 이게 편도가 부풀어지니까 홈도 커져요. 이 홈에 어떤 이런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유기물들이 쌓이면서 이제 악취가 생깁니다. 그리고 식도에서 이렇게 식도에 이제 이완 작용이 좀 잘 안 되면 거기에 음식물들이 이렇게 저류가 되면서 또 냄새가 나고 또 그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 이제 속에 있는 그 냄새들이 같이 이렇게 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같이 올라오게 되고 또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위열이라고 그 입냄새 원인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동의보감이 이제 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이제 그 열이 생기게 되면 위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뭐랄까 위장 안에 있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평균 한 2시간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장에서 이제 역류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위장에 열이 생기면 입에도 열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면서 입안의 열로 인해서 이제 세균들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간이 심하게 이제 간경화라든지 또는 뭐 신장에 무슨 문제가 좀 오래됐다든지 또는 폐렴, 뭐 폐농양, 뭐 당뇨병이 또 오래돼도 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또 여성분들이 이제 그 여성 호르몬 특히 그 황체 호르몬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 생리 중이라든지 또는 출산 직후, 임신 중에 또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뭐 그 이외에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로 인해 가지고도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정말 입냄새는 원인이 참으로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원인이 너무 다양한데 딱 원장님 말씀 좀 종합을 해보면요. 결국 그 구체 원인이 단순한 음식이나 입안 청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속의 문제다. 이런 경우가 많다. 속안의 문제, 뭐 위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입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이어트 제 주변에서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다이어트가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까? 다이어트 입냄새 원인이 됩니다. 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탄수화물 밥 위주로 해서 탄수화물 혹은 빵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제 몸에 들어가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원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몸에 있는 지방이 이게 이제 지방산으로 바뀌면서 거기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돼요. 그 케톤체가 에너지원이 돼요. 근데 이 케톤체가 이렇게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몸에서 또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구치 관련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상대방에게서 구취가 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민망할까봐 위나 장이 안 좋은가 봐요라고 얘기해 주는데 위장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맞네요, 결국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 있죠. 네. 예.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지금 마스크 때문에 본인 입냄새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냥 내 입냄새인데 참고 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냄새는 치료하면 사라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슨 염증들, 각종 이제 염증들, 뭐 비염이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뭐 치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또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당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 문제, 신장의 문제, 또 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취가 생긴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질환들이 없어지면 냄새가 없어지게 되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취가 오래되신 분들, 짧게 되신 게 아니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원인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 없어졌다고 싹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또 계속 냄새가 날 수는 있죠. 네. 아니, 그 입냄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에 따라서 원인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당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날 적에는 왜 당뇨는 소변에서도 좀 단냄새가 나잖아요. 입냄새도 약간 좀 단냄새 비슷한 게 나요. 단냄새. 네, 뭐 이제 우리가 오래된 과일 냄새라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좀 단냄새 비슷하게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이제 오래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장의 문제로 오래되어서 냄새가 날 적에는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의 문제로 해서 냄새가 날 적에는 이렇게 약간 곰팡이 냄새 또는 무슨 달걀 썩는 냄새 뭐 이런 비슷한 냄새가 이렇게 나고 위장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는 이제 그 음식물 썩는 냄새 비슷한 이제 그런 냄새가 이렇게 나고 또 이제 위산이 많이 역류하는 사람들은 시큼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이렇게 냄새를 보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딱 어떤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비릿한 냄새다 무슨 달걀 썩는 냄새 이렇게 딱 특징지어서 나는 냄새는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 이게는 이제 여러 가지 냄새들이 좀 섞여 복합적으로.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입냄새를 좀 달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기타 원인별 또 입냄새 치료법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입이 이제 많이 건조해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위장에서 문제가 돼서 위식도 역류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위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규칙적인 식사. 네. 저는 이제 한식 위주로 제가 한식 전도사예요. 우리 한의원에서. 네네. 그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한식으로 드시기를 권해요. 요즘 분들이 이제 아침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복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의외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밥을 많이 먹고 나서 냄새가 더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공복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공복에서 많이 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한식으로 이렇게 드시기를 간식은 드시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구취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합니다. 0827번님께서는
마스크 쓰기 전에는 진짜 입냄새가 없었는데 마스크 쓰면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까 하셨네요. 그쵸. 이제 냄새가 날 적에 예. 상대방은 느끼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면 내 입 냄새가 그 마스크라고 하는 거기에 장벽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 냄새를 다시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느끼게 되면서 이제 예. 느끼는 거고. 예. 마스크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이제 많이 차단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입안에서 있는 세균들은 마스크 내에 이제 몸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이 안에 이제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한 밤쯤 되면 입안에 이 그 마스크 내 세균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세균들로 인해서 냄새를 이제 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마스크는 매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스크는 세균 때문에 매일 갈아라. 네, 맞아요. 네. 네, 6602번님께서는 목 안쪽 깊숙한 곳에 냄새가 올라옵니다. 깊숙한 곳부터 끌어서 침을 뱉으면 냄새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까 말한 편도염, 편도결석의 원인도 있고 또 그 위장과 관련돼 가지고 위열이라든지 위식도 역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식도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목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네. 그러면 좀 목 안쪽 깊숙한 곳에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신 분들은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검사 받아보시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840번님. 28살 아들이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양치를 해도 가글을 해도 납니다. 전자담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비만 때문이라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난다고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비만 때문에도 입냄새가 납니까? 비만 때문에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이제 비만 과정에서 이제 좀 과식한다든지 또 야식을 한다든지 또는 소화가 좀 덜 되는 단백질 위주의 뭐 고기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또 위열, 또 위식도 역류 이런 문제로 해서 또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면역력과 입냄새에 또 관계가 있습니까? 면역 기능과 항상 세균, 바이러스하고 이제 관련이 많잖아요.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기능인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냄새는 바이러스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고 세균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세균들 억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냄새가 세균들이 모두 냄새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일부 세균들이 이제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균들이 그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냄새가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 치료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치료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2118번님. 오른쪽 편도에 편도결석이 계속 생깁니다. 병원 가서 제거도 해보고 제가 손을 넣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구강암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편도결석 치료해야 됩니까 하셨네요. 네. 편도결석도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경우 또 개수가 한두 개 아주 개수가 작은 경우는 우리가 꺼내서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이제 지독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숫자가 아주 작다든지 사이즈가 아주 작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은 입냄새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제 사이즈가 크다든지 또 개수가 많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입냄새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이제 편도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하고 좀 관련이 많아요. 아까 편도가 부으면서 편도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편도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역류로 인해서 속에서 이제 유기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편도결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식도 역류 그다음에 면역 기능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꾸 이제 아까 청취자님 말씀대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생기기가 쉬워요. 네. 그렇군요. 9880번님, 저는 부비동염, 역류성 식도염, 위열까지 다 있는데 최악입니다. 질병 치료가 쉽지 않은데 일시적으로 가글이라도 사용하면 냄새를 좀 없앨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이제 가글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이제 잡을 수 있는데 가글이 이제 여러 단점들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 그 약간 이제 알코올들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있어서 그게 입을 건조하게 하고 또 그
이렇게 항균 작용, 처음에는 항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면역 기능이 좀, 입안에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기가 쉬워요. 예, 네. 예. 그래서 너무 자주 쓰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8260번님, 구취는 아닌데요. 한의사님이시니까 여쭤봅니다. 비염이 심한데요. 어떨 때는 얼굴에 있는 모든 곳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비염, 결막염, 화농성 여드름, 두피염까지요.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제 생각에는 우리 청취자님은 이렇게 면역 기능에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한의학적으로 이분이 이제 얼굴 위쪽으로 지금 다 염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열이 위로 자꾸 뜨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고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무조건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면역 기능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지나치게 되면 과잉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막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열이 좀 위로 안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이 위로 뜨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열이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말하자면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아, 스트레스. 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뭐 또는 과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유발하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일단 심리를 좀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539번님, 저는 입냄새나는 친구들에게 좀 짜게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염분이 약해서 장에서 부패한다고 알려주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구취 환자분들에게 너무 짜지 않도록 드시더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우면 위장 내에 이제 자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위가 이제 그 염분 때문에 냄새가 좀 더 날 수 있어요. 네, 언뜻 생각할 적에는 이제 소금이 이제 그런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작용이고 자꾸 짜게 드시게 되면 위장의 열이라든지 또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유발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게 먹으면 다른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게 먹는 음식은 뭐 싱겁게 먹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드시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나트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좀 짠 편이에요. 그래서 짜게 먹죠. 약간 좀 싱거운 듯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 시간에 또 모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치한 의원 하성룡 원장과 함께했습니다.